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은석도 윤역적처럼 욕망이 있겠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조은석 특검의 이런 그 행보를 보면은 차기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뭐 거의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조은석 특검이 향후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곳이 대법관이 가능하고요. 법무부 장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조은석 특검이 사실상 검찰총장이나 다름없어요. 보세요. 심우정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심우정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뭐 바지 사장이다, 허수아비다 그런 말이 많았는데 이제 사표까지 내고 나갔으니까 검찰총장 없잖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고 있느냐? 조은석이 메꾸고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조은석 특검 좀 기회를 잡는 데는 그런 눈치 보는 거에는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조은석 특검 여러 가지 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내란 미수 혐의. 윤석열의 여러 혐의 중에 앞으로 내란 미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해서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등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은 지난해 1월 자신을 체포하라는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그때 거주하고 있던 한남동 관저를 요새로 만듭니다. 한남동 관저에 들어온 경호원들을 특검, 그 당시에 공수처죠. 공수처 검사들을 내쫓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총을 쏘라고 선동질까지 합니다. 당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하는데요. 두 번째 체포영장 시도 때는 경찰 특공대 등등이 동원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가 뭐라 그랬냐? 총 쏴. 니들이 총 더 잘 쏘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가 잡혀가지 않으려고 체포영장,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인 경호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고 심지어는 총까지 쏘라고 한 겁니다. 국가의 공무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그 안전을 위해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 이것도 문제죠. 이거는 말 그대로 공무집행방해거나 직권남용이거나 그래요. 그런데 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을 위해서 뭐까지 써도 좋다? 총까지 써라. 자, 공무집행방해 혹은 직권남용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쓴다? 이게 뭐예요? 실은 이게 내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체포영장 여기에 정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라고 지시를 했던 겁니다.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가 적용됐지만 아니요. 저는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윤석열을 내란 미수 혐의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은 이건 내란 미수예요. 어디다 대고 총질을 하라고 하는 거야. 어디다 대고 총질하냐고. 다행히 경호원들이 총질하라는 윤석열의 말을 안 들었기에 망정이지.
그중에 어느 또라이가 진짜 총질을 했었어 봐. 말 그대로 내란이 나는 겁니다. 그 내란이에요,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원 여러분, 생각 잘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총을 쏜다면 이거는 단순히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내란입니다. 내란 목적 살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전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호원들 상당수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대. 윤석열이가 총을 쏘라 그러니까 아유 쏴야 되나? 아 싫은데? 요렇게까지는 생각했지만 이거 내란이야 라고까지는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내란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뒷목이 뻣뻣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누가 시켰다고? 윤석열이가 시켰다는 겁니다. 야,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행위를 보면은요, 참 도대체 이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한테는 한계도 없고요, 염치도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으면 일단 저질러 놓고 본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양식 이런 거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정말 희한한 사람이다.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 사람은 반사회적인 인격장애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윤석열의 변호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바로 이거.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 이거 제가 어떻게 입수했겠습니까? 네.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이거를 유출해서 여기 동네방네 뿌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윤석열의 주민등록번호도 나와요. 최소한의 이거 비실명화 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변호사들에 대해서 수사 방해 차원에서 처벌을 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검찰 측에서 이런 자료를 막 뿌리고 이래가지고 검사들이 소위 말하는 그 피의사실 공표죄 이런 것을 저지른다고 제가 지적을 해왔어요.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 이번에는 변호인 측에서 한 겁니다. 변호인이 피의사실 공표. 와, 참 놀랍네요. 어쩌면 얘들은 이 영장 청구서가 공개되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리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서슴지 않겠다라는 거죠. 윤석열하고 참 많이 닮았죠. 아무튼 이렇게 공개된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경호원들이 총을 더 잘 쏘지 않냐? 경찰들보다. 그러니까 야, 총 쏴! 총 쏘라고! 경찰들 들어오면 총 쏘라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아찔한 얘기 아닌가요? 총을 쏘라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말이야. 지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새끼가 말이야. 총 쏘라고? 생전에 총 한 발 쏴보지도 않은 새끼가 멋이었지? 이걸 진짜. 진짜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돼. 윤석열이요, 인상이 바뀌었어요. 지가 조금 힘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람 자체가 이상해진 거지. 인상이 바뀌었어. 여러분, 윤석열이 옛날에 대검 대검 중수과장 이런 거 하면서 M3 산악회 산행 이런 거 준비하고 갈 때 그때 윤석열의 표정은요 아주 애기 같았어. 그냥 동네 형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윤석열의 표정이 저렇게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요새 이 사람 표정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저런 썩은 얼굴 하고 다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썩은 얼굴이 시건방지게 지는 총함자를 한번 써보지도 못한 새끼가 경호원들한테 총을 쏘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 이런 걸 보고 미친 짓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아무리 미친놈이라고 해도 지가 총 한 번 쏴보지 않았는데 경호원들한테 총 쏘라고. 그 누구 보고 총 쏘라는 거야? 경찰관들한테 총을 쏘라는 얘기야. 경호원들한테 야, 경찰관들보다 니들 총 잘 쏘지? 그치? 그 총 쏴. 경찰관들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예.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윤석열 자기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 쏘라고 한 거야. 이게 뭐라고요? 내란입니다. 내란. 이건 내란이에요. 볼 거 없어요. 진짜로 그런 내란을 저질렀느냐? 네, 맞습니다. 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 보여줘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 이건 뭐예요? 여차하면은 총 쏜다? 이 말이죠. 총 쏘겠다라는 의도예요, 이거. 총을 왜 보여줘? 야, 참. 참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 와. 당시 상황을 잠시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보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 윤석열이가 이런 지시를 내린 거, 총 쏘라고 지시 내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남동 관저 주변의 경비가 삼엄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경호원들이 총을 메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때 정말 총을 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지어 윤석열은 직접 현장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점검도 합니다. 막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손가락 한번 가르치면서 막 그랬지. 뭡니까? 경찰이나 공수처가 진입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일종의 작전 지휘한 거야, 집단에는. 정말, 야. 만약 이때 총을 쐈다면 정말 내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내란이죠, 뭐. 단순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다. 내란 미수입니다. 내란이었고요. 지금도 사실 내란 미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총을 쏘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경호원들이 막판에 총을 쏘는 것을 주저해서 지금 이 사태가 안 생긴 거잖아. 그러면 뭐예요? 예. 이거는 윤석열이는 내란을 획책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착해서, 그나마 착해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경호법은요,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였다면은 경호법 위반이 돼요. 근데 경호법을 위반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대통령이 시키죠. 누구? 윤석열이야. 이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죠. 게다가 당시 윤석열은 탄핵 소추 중이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을 지휘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가 없어요. 권한이 정지돼 있잖아. 탄핵 소추가 되면은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윤석열 때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어. 그런데 지가 뭐라고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둥 말라는 둥 총을 쏘라는 둥 말라는 둥 그딴 소리를 합니까? 이것도 불법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자, 뒤쪽에도 좀 배치하고 차도 좀 배치하고 안 되면 총도 좀 쓰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죠. 작전 지시까지 한 겁니다. 나중에는 총기까지 사용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은 모두가 이 영장청구서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영장청구서 제3장 내란수사 관련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최소 3명 이상 경호원들한테 폭행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총뿐만 아니라 미니버스 같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진입 자체를 막아놓죠. 그리고 나중에는 경호원들하고 뭐 경호 부대까지 동원해서 인간 스크럼을 짜게 만듭니다. 그때 군인들, 일선 군인들 동원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총까지 만약에 쐈다면, 여기에 총을 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내란이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윤석열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웬만해가지고는 총 쏘라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어떤 좀 열받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옛말에 시쳇말 중 옛날에 뭐 이런 말을 하죠. 아이씨,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팍 그냥 쏴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소리 안 나는 총이래. 그럼 진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어요? 없잖아. 물론 소음기 달린 총은 있습니다만, 자, 소리 안 나는 총은 없어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확 그냥 쏴 죽일 텐데 어디까지나 가정법 과거 아닙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우리는 총을 쏜다는 사실을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뭐 웬만하면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한 거지. 지는 총 한 번 안 쏴본 놈이 말이야.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한계라는 게 있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사람이 좀 너무한다 라는 어떤 체면이나 그 뭐라죠,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이런 게 없어. 뻔뻔스럽게 그지없죠. 자기 한 몸 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지시한 이런 놈인 거야. 이런 놈이 검사였대. 이런 놈이 과연 검사로서 제대로 활동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놈이 검찰총장을 하는 조직이 지금의 검찰인데 이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윤석열 같은 놈이 하나뿐이었겠어요? 제가 볼 땐 주진우 간에도 똑같은 놈이 돼. 한동훈 똑같은 놈이잖아. 주진우, 한동훈, 이복현 다 똑같이 윤석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새끼들이잖아.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로 돌아가 보세요. 이른바 친윤 검사들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윤석열 같은 짓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자, 윤석열은요, 당시에 이런 짓도 합니다. 내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경호법을 위반했다라는 대목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비화폰을 없애라 라고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김성훈한테 가가지고, 야, 차장, 네가 통신에 대해서 잘 안다며? 이거 서버 언제 삭제해? 얼마마다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이번에 수사받는 사람 3명 있잖아. 그 사람 비화폰 그대로 놔둬도 돼? 그렇지, 지워야 되잖아. 지워야지, 비화폰이지. 안 그래? 이랬다는 겁니다. 대통령이란 새끼가 자신의 내란죄를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대통령이 공무원한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 내릴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직권남용입니다. 뭐 딱 별 것도 없어요. 참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하는 행동을 했다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차마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은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는 게 나오는데, 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윤석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중형 선고가 필요한, 윤석열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 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첫째,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 내란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비화폰을 은닉하거나 멸실했다. 증거를 인멸하라는 얘기죠. 허위 공문서 작성, 역시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허위, 거짓 주장을 만들겠다. 진술을 조작하겠다. 증거를 조작하겠다는 의도죠. 증거인멸, 증거 조작, 그리고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 경찰 혹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야, 너 나가지 마. 야, 너 가지 마. 조사 가지 마. 라고 막았습니다. 출석을 저지해요. 이건 사실상 범인 도피 은닉에 해당하게 되죠. 그럼 뭡니까? 증거인멸과 도피 우려가 다 있네? 그죠? 사실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딱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영장은요, 기각되기 어려워요. 만약에 이번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거는 판사가 정말 미친놈이야. 그건 내란 그 자체예요. 제가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4명, 이 중에 3명이 사실상 조희대가 일부러 세팅해서 일부러 박아 넣은 사람이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번에 이 사건이 배당됐다면은 저는 벌써 오늘부터 이거 볼 거 없습니다. 일단 서초동 두들겨 패러 갑시다. 라고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영장 전담 판사, 담당 판사를 보면서 조금 기다려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 얘기는 제가 3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자신의 한 짓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 때문에 감옥에 갈 가능성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단순히 공무집행 방해가 아닙니다. 이건 내란입니다. 조은석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이 내란 미수 혐의, 이 혐의에 대해서도 영장에 앞으로 향후 공소장 등에는 반드시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3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3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댓글 한번 볼까요? 김초은님, 법이고 뭐고